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굳이 관두가세랑 물류비까지 붙여가면서 비싼 돈 주고 해외에서 바벨 구매해서 들여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아이템은 쿠스포츠사의 크라토스 파워리프팅 파워바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파워리프팅 장비를 제대로 다루는 업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중 하나인 쿠스포츠라는 브랜드에서 제작한 파워리프팅 바벨입니다. 아마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홈짐에서 스트렝스 훈련을 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이지 않을까 해요. 거기에 파워리프팅은 물론 역도 장비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냥 웨이트 전반적인 모든 기구들을 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당장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이기도 했고 제가 이 공간을 만들기 전에 크라토스 짐에서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쿠스포츠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만져보기도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점점 바벨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바벨이 오면 영상 못 참죠. 이 크라토스 파워바는 어떤지 소개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토스 파워바 IPF의 바벨 규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총 길이 2.2m, 플랜지 1.2cm, 둘레 29mm입니다. 바벨 자체가 완전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최대 하중이 680kg예요. 크라토스 파워바에는 특이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 센터의 널링과 사이드의 널링 강도, 이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도 널링의 깊이가 다르다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물론 센터널과 사이드널 모두 볼케이노 패턴이긴 하지만 센터널의 볼케이노 패턴은 조금 깊숙하게 깎여 있고 사이드널의 볼케이노 패턴은 약간 높게 깎여 있습니다. 이게 깊고 높게 깎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오똑하게 솟아 있는 게 마운틴 형태고 이 위에가 이런 식으로 화산 마냥 깎여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볼케이노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깊다는 건 이 깎여 있는 게 깊숙하게 깎여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있는 게 좀 높게 깎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널과 센터 널의 그립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사이드 널링은 파고든다는 느낌이 있고 센터 널은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센터 널과 사이드 널의 패턴이 다른 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크라토스 파워바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브랜드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을 앞에서 보았을 때 센터 널 기준 우측에 크라토스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어요. 가격 정가는 42만 9천 원이지만 현재 3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배송비 만원이 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이사항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이 부분을 구매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센터널과 사이드널의 패턴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센터 널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부드러움, 강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드러움은 힐 형태, 살을 파고들지 않는 비교적 소프트한 널링이고 강함은 볼케이노 패턴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하드한 널링 형태입니다. 파워바가 원체 널링이 강하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소프트한 센터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캐주얼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리프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강함으로 선택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각인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센터널 기준 좌측에는 개인 커스텀 각인을 새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인에 대한 안내사항이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각인 새기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바벨을 사용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결국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바벨 하나를 구비해 놓으면 진짜 싸구려 막봉이 아닌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리뷰를 하고자 실제로 훈련 세션들을 진행하면서 이 크라토스 바벨의 맛을 좀 진하게 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 바벨이 좋은지 아닌지를 빈봉에서부터 판단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립이 어쩌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쿼트 벤치는 리렉을 할 때 이 렉을 때리는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드랍을 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바벨 그거 그냥 다 똑같은 쇳덩이로 만드는 막대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코팅이 어떤지 부싱은 어떤지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는 어떤지 어떠한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용감이 결정이 되고 특히나 고중량으로 가면 가게 될수록 이 미세한 차이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히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되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바벨 리뷰를 할 때 드랍을 하면서 소리나 그 느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오늘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오하이오 파워바입니다. 드랍돼서 나는 소리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파워바는 드랍을 하면 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약간 중량이 옆으로 새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번에는 크라토스 파워바를 한번 드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앞서 제가 비교군으로 보여드렸던 오하이오 파워바와는 다르게 옆으로 중량이 새면서 쨍 하는 소리보다는 중량을 수직값 그대로 잘 받아내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바벨이 드랍될 때 옆으로 새 나가는 것 없이 그대로 꽂히니까 더 높은 안정감을 받으면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립감, 사이드널이 좀 높게 깎여 있다고 했었죠. 저는 항상 탄마를 바르고 운동을 하는데 특히나 벤치를 할 때 손에 탄마를 바르고 들어가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체 파워바가 일반적인 바벨들에 비해서 널링이 센 건 맞는데 크라토스 파워바 또한 그만큼 널링이 좀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아프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널링이 강하기만 하면 그립감이 어쩌고 사용감이 어쩌고 하기 전에 그냥 손이 아파 버리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립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거나 자세가 깨진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크라토스 파워바는 그 적절한 경계선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바벨 자체가 통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물론이고 바벨을 닦는다거나 오래도록 쓰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 또한 상당히 높죠. 추가적으로 슬리브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나이프 컷이 없기 때문에 컬러 도색이 되어 있는 주물 원판과의 상성이 좋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주물 원판이 긁히면서 떨어져 나가는 걸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널링이 좀 강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너무 괜찮은 바벨이라고 생각해요. 만듦새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용감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빠지지도 않으면서 해외 브랜드의 파워바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있어 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굳이 관두가세랑 물류비까지 붙여가면서 비싼 돈 주고 해외에서 바벨 구매해서 들여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토스 파워바에 대한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파워바가 이 정도 퀄리티로 뽑혀서 나오는 걸 보니까 새삼 기술 좋아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 바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놔주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엠바 여러분,